안녕하세요. 어라운더블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부동소수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미 검색들을 좀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내용인데요. 0.1 더하기 0.1은 0.2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포스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아래 코드를 좀 작성을 해왔는데요. 더블 타입의 변수랑 이제 플롯 타입의 변수를 사용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우선 위에 코드를 먼저 보시면요. 이 더블 타입의 변수 초기 값을 0으로 잡아준 후에 0.1을 더해주는 이 반복을 100번 정도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에서는 0.1에 바로 100을 곱해주는 이러한 결과값을 각각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플롯 타입으로만 변경을 해서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예제입니다. 결과값은 오른쪽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반복해서 더했던 결과로는 뭐 9.99999 해갖고 98 뭐 이렇게 끝나고요. 그냥 바로 곱하기 100을 해준 경우에는 10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값은 10.0002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곱해줬을 경우에는 10.0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드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아까 장표에서 봤던 코드입니다.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아까 제가 장표에 복사를 해놓은 그대로 결과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거는 이제 0.1을 100번 더해준 거고, 여기서는 0.1을 100으로 곱해준 동일한, 사실 저희가 수학으로 계산할 때는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는 이 기대값들이 지금 상이하게 나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수라고 하면은 리얼 넘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정수와 소수를 같이 포함한 이제 그런 값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컴퓨터는 숫자를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이진수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10진수로 표현된 8 같은 경우에는 100 이진법으로 표현이 되고요. 69 같은 경우에는 1000, 101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저희가 이 8을 한번 여기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쪽 8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1이라고 체크를 해주고요. 나머지 값에다가 0을 넣어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제가 여기 숫자를 하나 빼먹었네요. 숫자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100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수부로 1000이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0.5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점을 그대로 이진법에서도 사용을 하는데요.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 0.3이란 걸 표현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 이진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숫자들의 조합을 통해 0.3을 표현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진법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0, 0.5는 이제 0.3보다 크니까 여기는 그대로 0이 들어갔고, 0.25가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이 0.25를 뺀 나머지 0.05를 또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0011, 0011 하고 0.0011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숫자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쭉 숫자가 나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컴퓨터로 소수점을 표현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고정 소수점과 부동 소수점인데요. 우선은 고정 소수점부터 보면은, 고정 소수점 방식은 정수를 표현하는 비트 수와 소수를 표현하는 비트 수를 미리 정해놓고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는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요. 우선은 부호 비트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수 비트, 소수 비트를 각각 8비트로 고정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7.625라고 하는 실수를 표현한다면 111.101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빈칸에는 다 0이 들어가게 되고, 부호 비트 같은 경우에는 양수일 경우 0, 음수일 경우에는 1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이 각각 칸에다가 이 비트에 해당되는 숫자들을 채워넣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 구현하기는 편하지만 이 비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가 좀 좁아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7.625라고 하는 뭔가 똑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실수 예제를 사용을 했는데,
복잡한 숫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만약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0.3 같은 경우를 표현한다면 이 소수 비트가 지금 8비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상으로 넘어가는 숫자들은 잘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 가능한 수가 좀 좁다라는 특징과 그리고 근사치를 좀 내기가 어렵다.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정수 비트를 3비트만 필요한 거잖아요. 이 7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 놀고 있는 5비트가 남아있는 상태고 이거를 소수 비트로 옮겨서 표현을 하면은 물론 정확한 값을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더 근사치에 가까운 숫자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부동소수점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동은 저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한자 표현을 한 게 아니고요. 둥둥 떠다니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부동소수점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소수점 방식은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IEEE754 표준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비트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 등의 추가 과정을 거쳐서 이 부동소수점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고 명칭이 조금 바뀌었죠. 지금 여기서는 부호 비트, 정수 비트, 소수 비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부호 비트, 지수 비트, 가수 비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7.625를 그대로 사용할 건데요. 이런 실수가 있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111.101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의 맨 왼쪽에 있는 1, 111에 이 100단위에 있는 이 1이죠. 이 1을 두고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 값을 소수점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옮긴 칸수만큼 이에 n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래와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1.11101 곱하기 2의 2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수 비트와 가수 비트의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지수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로 표현된 2의 n승 값의 지수값, 지금 여기에 있는 2죠. 이 값에다가 바이아스라고 하는 우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IE754 방식에서는 127이라는 값을 주고 있는데요. 이 값을 추가를 한 후에 이진수 값으로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지수 비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 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소수점으로 옮긴 이 값을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겠죠. 우선 2의 2승에 2를 가져다가 2 더하기 127 해갖고 129가 나오고 얘를 이진수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 값이 이 지수 비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수 비트에는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11101이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 칸에는 0이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부동소수점을 사용하게 되면은 고정 소수점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숫자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에도 한계점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가수부 이 부분이 어쨌든 비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히 정확한 유효값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값으로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얘도 근사치의 값을 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자바 언어, 저희 채널에서 주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자바 언어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방식 때문에 아까와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 뭐 파이썬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언어에서도 모두 이런 부동소수점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빅데시멀이라고 하는 객체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숫자를 정밀하게 저장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뭐 금융권 업종 같은 돈이나 그런 소수점, 퍼센티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빅데시멀을 필수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자, 아래 코드는 빅데시멀이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코드인데요. 이 빅데시멀은 하나의 객체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new를 사용을 해서 생성자 초기화 방식으로 이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이때 이 생성자 부분에 저희는 숫자를 넣게 되는데요. 이 숫자는 문자열 타입으로 넣어줘야 정확한 값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더블 타입의 변수를 넣어도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가 원하는 유효값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또 뭐 더하기도 해봤는데요. 이때 이제 이 결과값을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아까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자체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자, 결과값을 보시면은 10.0, 10.0으로 해서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10.0을 넣었으니까 10.0 나오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 add를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유효값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뭔가 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빅데시멀을 사용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린 거고요. 오늘 내용은 꽤 간단한 내용인데, 저희가 더블 타입이나 플롯 타입을 사용할 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고서 사용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표현을 할 때에는 이러한 객체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정보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